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도 촛불 민심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도심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6차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로 벌써 6번째 촛불 집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법원이 오늘 촛불 행진을 효자동 치안센터, 그러니까 청와대 100m 앞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매주 갈수록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제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촛불 시위에 담겨 있는 민의를 일단 법원에서도 일정 어느 정도 일단 수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제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 부분은 지금 6차까지 어쨌든 지금 비폭력 시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전제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제 허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청와대하고 거리가 제가 볼 때는 100m가 마지노선 같아요. 예. 더 이상 뭐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구간을 다 허용한 건 아니에요. 청와대 앞 가보셨겠습니다만 분수대 입구까지는 허용을 하지 않았죠. 네. 또 시간적인 제한도 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평화적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그리고 청와대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또 최대한 보장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쨌든 재판부에서 6차까지 지금 오늘까지 6차이기 때문에 5차까지 있었던 평화적 시위를 보면서 그것이 국민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현장에 가서 비폭력이라는 것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시위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제 함성으로 뭔가를 국민들의 어떤 입장을 또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함성들이 결국은 이제 청와대의 관저까지 들릴 것이라고 판단도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그것을 5차 시위 때까지의 어떤 엄중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쨌든 대통령이 조건부 퇴진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에 대한 경찰과 법원의 판단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허하면 이 법원이 계속해서 허락해주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 100m까지는 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집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원은 허락한 겁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계속 추세가 처음에 800m, 400m, 지난주에 이제 200m까지 허용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100m 앞까지 거의 뭐 청와대 바로 앞이라고 보면 되죠. 분수대까지는 이제 법 자체도 100m까지만 허용돼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 법원이 계속된 그 평화 집회, 평화 시위에 대해서 그러한 현실성을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현재의 민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원이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00m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예. 이제 계속 법원이 어쨌든 이 현재의 민심 현실에 부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이미 역대 최다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모이긴 했는데 오늘은 뭐 날씨가 더 좋으니까 더 많이 모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더 많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지금 제가 오늘 시점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숫자는 큰 의미는 없다. 네. 이미 벌써 이제 국민들의 어떤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그것도 청와대도 또 받아들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 오늘 제가 2시 한 반 정도, 3시 가까이 오면서 광장을 지나서 이렇게 올 때 보니까 5차 때에 비해서는 그 시간 구간에 보니까 상당히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좀 떨어졌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게 우리가 판단했느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시위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5차 때에 비해서 6차는 동력이 좀 떨어졌고 이제는 모든 것이 사실 정치권에서 이 지금 국민들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예. 또 이제 시위는 하나의 이제 문화로 정착돼 가기 때문에 이제는 6차, 7차, 8차 그것은 큰 정치적으로 의미는 물론 뭐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5차 때까지처럼 그렇게 큰 게 의미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 대한 분노도 표출되면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도 집회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집회가 오히려 지금까지 5차례 집회도 물론 엄청난 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만 오늘 뭐 몇 명이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처럼 뭐 오늘
100만이 온다, 200만이 온다라는 건 이미 민심이 다 나타났기 예, 예.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더 만약에 190만이 안 되면은 동력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면 그건 완전히 오류고 예. 지금 여의도에 이제 새누리당 앞에서도 오늘 집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4시에 이쪽 광화문 쪽으로 나온다는 건데 지금 정치권이 지난주 뭐 이번 주도 아직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네. 이번 주에 야권도 대단히 오락가락했고 특히 새누리당은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특히 네. 비박은 29일 날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잖아요. 국회가 여야가 어떤 일정과 절차를 정해달라 그러면 뭐 퇴진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박 대통령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여야 정치권이 완전히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만 지금 민심을 정치권은 전 상당히 오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치권이 정말 민심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야당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당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집회가 상당히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야당은 이번 주에 뭐 2일 날 표결을 한다고 해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상당히 민주당이 엇박자를 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9일로 이제 표결이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오늘 새누리당에 가서 집회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거기 몇 명이 갔고 뭐 7천 명이라고 아까 얘기는 하던데 7천 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는 서서히 국민들의 민심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다가 이제 정치권이 너무 민심과 안일하게 동떨어져 있는 행동을 하고 좀 보다 뭐 여야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정치적 셈법에 치중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이따가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국회에 퇴진 일정을 정해달라는 거 그 자체가 일단 논리가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야당이 원래대로 탄핵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서로 상당히 엇박자를 내고 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만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민심이 정치권을 향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늘 새누리당 가서 집회한 것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정치권이 민심을 잘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탄핵 정국의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탄핵 정국의 촛불 시위가 저는 변수로 작용하기는 이제는 5차 시위로서 끝났다. 그리고 보고 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 교수님께서 이제 야당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치권 전체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촛불 시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보면은 이것을 지금 최순실 씨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정이 농단된 이 상황들을 정치권에서 빨리 이것을 해결하라. 그럼 해결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화적으로 퇴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서 뭐 거국량학이든 탄핵이든 아니면은 또 개헌이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정치권에서 빨리 머리 맞대서 해결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막연하게 탄핵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탄핵하고 하야하라 하는데 그거는 정치권에서 거기에 여론에 올라타서 마치 여론을 조정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춰갖고 자기 탄핵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겠다라고 야당에서 해서 만약에 부결이 됐다. 그때 역풍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민심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탄핵을 가결했는데 탄핵이 부결이 됐다. 이러면 국민들이 국회 해산을 몰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걷잡아서 상황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여야 관계없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죠.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퇴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머리 맞대서 찾아서 그것을 오히려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나. 오히려 자꾸 이 촛불 시위에 이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제 입장이에요. 촛불 집회가 이게 민심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민주주의라는 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은 아무리 다수가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 그거를 이제 정치학에서 중우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우정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근데 이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번에도 4% 지지도가 나왔잖아요. 계속 4% 두 번 나왔고 네. 갤럽 조사입니다만 5% 지지도가 두 번 나왔어. 이거를 갖다가 무슨 촛불 민심에 편승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국회는요 민의의 대변을 하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이라면요 이걸 대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민심에 올라탔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민심을 대변한다는 것은 현재 어쨌든 간에 물론 뭐 화 교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정부 수습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정치권이 해법을 모색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민심이 저렇게 퇴진하라, 탄핵하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국회예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지금. 주권자가 국민이거든요.
그 국민이 저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 100만 명이고 200만 명이고 뭐 5천만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근데 이걸 자꾸 편성한다, 올라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야권이 다른 여권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야당의 비박계 친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여당의 비박이나 야당들이 아직도 이런 민심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오락가락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확한 해법은 그겁니다. 물론 이제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를 해산한다. 언제 국민이 국회 해산하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게 단정할 건 아닌 것이고, 탄핵이 부결되면 또 다시 탄핵을 표결에 붙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 일정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 회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치적 해법이라는 게요, 그거를 어떻게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국회에다가 지금 퇴진 일정 결정하라고 해놓고 국회가 균열되고 말이죠. 이런 건 맞지 않는 해법이다. 오히려 훨씬 더 이 지금 국회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인 전국의 불확실성을 훨씬 더 증대시킨 이런 결과입니다. 이걸 자꾸만 정치적으로 수습책을 내놔야 되는데 정치권이 그렇지 않는다. 민심에 올라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국민들이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지금 퇴진을 하라고 일단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하는, 정치권에서는 그 민의를 받드는 것은 당연하죠. 그 민의를 받드는데 정치권에서는 해법을 찾는 게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법이 뭡니까? 나 여쭤볼게요. 그렇죠. 맞아요. 뭡니까? 그 해법이라는 게 네. 탄핵도 있고 거국 내각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그 개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회 여야가 합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조건부 퇴진을 한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퇴진 안 한다고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정치권에서 그 방법의 해법을 찾아야 되는 그 중에 하나를 가장 지금 대통령이 평화롭게 퇴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야 되냐면 그게 뭐냐면은 국정공개를 뭐고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정부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 해법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박근혜 정부를 소위 말하는 제가 요점만 아니, 왔어요. 저도 얘기할 테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요점만 얘기하세요. 그러세요. 잠깐만 이 얘기 길게 딴 데로 박근혜 가지 마시고. 정부가 사실 안전하게 평화적인 퇴진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않습니까? 아니 근데 도와주는 게 대통령이 안 물러난다고 탄핵이에요. 하는 건 아니 이거 아니지 보세요. 않습니까? 탄핵이 마치 해법이 아닌 걸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아니요. 탄핵이 해법이 아닌 게 아니고 탄핵은 정확하게 헌법에 있는 헌법 질서입니다. 이럴 때 어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헌법 65조에. 이거 자꾸 탄핵으로 하는 걸 자꾸 국정이 혼란하게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탄핵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는 아니, 거죠. 조건부 다른 퇴진, 방법도 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건부 퇴진이라는 게 맞지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조건부 퇴진이 없습니까? 퇴진이면 퇴진하는 거예요. 국회가 결정하면 퇴진한다고. 아니 왜 국회가 결정을 합니까? 그 대통령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건요. 탄핵입니다. 탄핵. 국회가 뭘 결정합니까? 이게 내각제 국가입니까?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에게 부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의회가. 이건 말이 좋아서 조건부 퇴진이고 해법 모색이지. 정확하게 보세요. 어떻게 조건부 퇴진합니까? 지금 여야가 뭘 결정하면 그런 구속력이 있나요? 국회가? 그렇지 않아요. 말을 그 해법이 자꾸만 말이 좋아서 정치적 해법이지 탄핵이 정치적 해법이에요. 탄핵이. 아니 그러니까 그 탄핵이 정치적 해법이 아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왜 그 방법만 유일하게 택하나 이 말이죠. 다른 방법도 정치권에서 머리 맞대서 해결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탄핵의 유일한 길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게? 네, 지금 토론이 약간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탄핵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새누리당 비주류를 조금 더 살펴보면 맨 처음에 탄핵에 동승한 듯 했다가 이제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속내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비박의 속내는 아무튼 이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 민심이 워낙 강렬하니까 예. 그 민심을 따르려 했던 것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사실 처음부터 계속 탄핵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비박도. 그냥 보수층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이 보수와 진보의 이런 차원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총선거가 아직 멀리 남았습니다만 그 의식하겠죠. 네. 그래도 워낙 민심이 탄핵을 요구하고 퇴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대통령 담화 이후에 표변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 내각제라는 이런 개헌에 상당한 그 친박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정책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어쨌든 새누리당 내에는 이 지금 구심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사실 완벽하게 없습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도 대선 불출마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탈당이나 분당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니까 그것이 명분이 된 거죠. 원래 속내 사실 탄핵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워낙 민심이 그러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할 듯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나니까 명분을 딱 찾은 거죠. 원래 색깔을 저는 나타냈다고 저는 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예, 결국에는 비박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부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비상시국회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를 한 상태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구체화한다면 비박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만 김무성 전 대표와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입장차도 또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자꾸 이제 그 비박계의 도움이 물론 절대적으로 예. 필요하죠. 지금 탄핵 가결시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요. 만약에 그 투표 현장에 들어갔을 경우에 사실 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상황이. 왜 비박계만 절대적으로 찬성하느냐 아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비박계가 일부가 찬성하더라도 만약에 야당에서 반란표가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탄핵을 시작할 때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 서로 입장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탄핵 정국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을 하니까 뭐 야3당이 단일 대우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탄핵하기로 결정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금 탄핵을 안 할 수 없는 야당의 입장이에요. 시간적으로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결과 관계없이 야당이 이미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비박계에서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뭐 다음 주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비박계에서 요구한 것이 4월까지 퇴진 로드맵을 밝히고 그다음 6월에 조기 총선을 치르자.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비박계는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탄핵 정국은 또 다시 꼬일 수밖에 없다는 저는 이 얘기를 비박 드리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얘기인데 좀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요. 저는 역시 이 탄핵의 관건은 야당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이제 172석이고 28표가 필요하잖아요. 200표가 네. 필요하니까 비박이 뭐 사실 칼자루를 쥐고 있죠. 예. 가장 기본적인 논리로 볼 때. 그런데 중요한 건요. 끝까지 야당이 단일 대우를 유지한다면 12월 9일까지 그럼 비박이 여기에 참여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박의 속내는 여러 명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유승민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의 경우는 이제 새누리당이 특히 비상시국회의가 아까 말씀하신 새누리당의 비상시국회의 비박으로 구성된 거죠. 비상시국회의가 7일 날 오후 6시까지 대통령께서 4월 말 퇴진 등등 이것을 밝혀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밝히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인데 유승민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 등은 만약에 대통령이 4월 퇴진을 밝힌다 하더라도 야당과 협상이 되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비박도 입장이 엇갈려요 지금. 예.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등 이런 비박은 어쨌든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면 탄핵에 불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비박도 입장이 갈리고 지금 허 교수님이 뭐 이제 야당도 이탈표가 있다라고 있을 수 있다. 뭐 그건 알 수 없죠. 역시 표결을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그것까지 상정한다면 뭐 얘기는 완전히 꼬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7일 날이면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3일이죠. 예, 네, 예. 다음 나흘 주 남았어요. 수요일입니다. 나흘 동안이 그야말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어떠한 형태든 간에 입장 표명을 할 것 같아요. 추가 담화가 됐건 뭐 비박 의원들과의 뭐 이른바 연쇄 회동이 됐건 뭐 분명히 입장을 밝히든가 현재의 청와대 입장은 여야가 협상해서 가지고 와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칼자루 완전히 청와대 가지고 있는 이상한 형국이 되고 말았는데 그게 바로 29일 담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비박이 아니라 야 3당이 단일 대우를 유지해서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든 간에 이선을 후퇴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핵에 가서 표결에 가서 탄핵에 찬성표를 찍겠다고 얘기하면요. 오히려 비박이 동참해서 찬성표를 찍을 확률이 높아요. 가장 외형적인 논리로 볼 때는 비박이 관건인데 비박이 칼자루를 쥐었지만 역시 가장 본질은 야 3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한다면 이 칼자루는 역시 야당이 갖고 있다고 좀 봅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본다면. 네. 야당 입장에서도요. 오히려 지금 뭐 속내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탄핵보다는 차라리 대통령이 로드맵을 명확하게 퇴진 로드맵을 밝히기를 사실 바라고 탄핵에 참여 안 하는지도 모르죠. 그것을 원할지도 몰라요. 다만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과연 야당이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을 국민들 앞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의 어떤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겠냐는 저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정국이 결국은 야당이 처음부터 잘못 이게 스탠스를 써서
만드는 그런 꼴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주도권을 야당이 거의 다 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당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가고 여당에서 다시는 주도권이 청와대로 넘어갔어요.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 결국은 야당이 했다는 거죠. 야당이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들은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지금 뭐 시간이 뭐 많지 않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떤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위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탄핵에는 상당히 그 안개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6차 촛불 집회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